주말 칼럼 Q&A,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일본의 엔캐리 청산. 안녕하세요. 글로벌 최대 이슈 Q&A 시간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 5가지를 선정해서 Q&A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WTO 및 국내 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이후 미국이 준비 중인 대응책, 대체 무역 조치과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무역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IEPA 기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WTO도 미국의 232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세계무역규칙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나온 지는 거의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위험자산이 떨어지니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서 품목별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조사, 관세 조치, 무역법 112조에 의거한 잉여수지 조정 관세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관세 조치나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한 무역재 협상안도 거론됩니다. 시장 반응은 당연히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이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는데 증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부담이 가중될 시에 신흥국 금융시장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증시 상황과 유동성 경색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부도 관세 영역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국채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특히 예전 대만 손해보험 사태처럼 일본 손해보험사들이 처한 엔캐리 청산 리스크와 마진콜 가능성은 어떻게 분석되며 이로 인해 매각해야 할 자산과 그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요?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저금리 엔화를 차입해 미국, 유럽 채권 등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활발히 활용해왔습니다. 제2지비 금리가 급등하면 보유 채권 평가 손실이 커져 마진콜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엔화 급락은 해외 차입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경우 손실 회피를 위해 미국채와 유럽채가 포함된 해외 채권과 일부 장기 국내 채권 등을 대규모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보험사들이 보유한 글로벌 채권 규모는 수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들의 대규모 매도는 세계 채권 시장의 급격한 금리 상승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금이 해외에서 환수되면 미 국채 수요가 줄고 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은 곧 글로벌 채권 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의 연쇄 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요사키 등 고래들의 매도와 공포지수 하락, 비트마인의 첫 배당 발표 등 최근 흐름이 채굴업체, 보유자, 거래소, 관련 ETF 등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후속 영향을 미칠까요? 부자 아빠 기요사키를 비롯한 대형 투자자들이 최근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이에서 이야기한 엔캐리 청산을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기요사키는 일본인이니까요.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암호화폐 공포엔드 탐욕지수가 10일까지 떨어지며 극도의 불안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추가 조정 압력을 높여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채굴 수익성 악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현재 비트마인의 미실현 손실은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관련 수익으로 주당 0.01달러의 첫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채굴업체의 수익 개선 기대를 반영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단기 투기 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손실 회피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 보유자는 저가 매수를 검토할 수 있고 향후 회복 시 큰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극심한 공포는 신규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고 거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급변동 시점에서 거래량과 청산 규모가 급증한 것 또한 신규 진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거래소는 단기 거래 수수료의 수익 증가와 함께 위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 상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는 11월 누적 약 37.9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ETF를 통한 노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솔라나나 XRP 등 대체 코인 ETF는 일부 자금 유입으로 대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휴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제안한 28개항 우크라-러시아 휴전안이 실제로 수용되어 종전이 이루어질 경우 유럽 각국의 정치 경제적 반응과 군사 전략적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나요? 제안된 평화안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영구 포기하며 전범 사면 등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 유럽이 극비의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유럽 주요국들의 반응은 지역별로 엇갈립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정부는 초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보되 수용 가능한 평화를 위해 수정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민적 체면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정 내용을 조정하려 할 것입니다. 폴란드, 발트 3국 등 동유럽은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역사, 정치적 유대가 있는 이들로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영토 양보를 거부하고 제재 강화를 고수하며 나토와 EU의 집단방위 조치를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북유럽 8개국 성명대로 우크라이나 주권을 존중하는 해결책에만 전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은 에너지와 난민 문제를 중시하는 국가들로서 전쟁 종식의 환영 입장이나 이후 경제 재건 지원과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 방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등은 휴전 후 긴축되는 에너지 제재보다 협상을 통한 정상화 여지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휴전이 현실화되면 나토는 당분간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개입보다 동부 유럽에 대한 억지력 강화로 선회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방산주, 에너지 기업들의 조정이 뒤따를 것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 병력 제한이 설정되면 유럽 각국, 특히 폴란드와 발트 지역은 방위력 증강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의 AI 투자 과열, 버블, 현상이 대기업 및 스타트업에 주는 일반적 함의는 무엇이며 투자 과열 여부, 생산성 변화, 고용시장,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되나요? 투자 과열 여부에 대한 건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 나스닥과 S&P는 AI 관련 기업들이 주도한 상태에서 과거 닷컴 버블 근처까지 와 있지만 실제로 숫자가 안 나오던 닷컴 버블과는 달리 엔비디아는 강력한 실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에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한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빅테크와 스타트업들은 현재 AI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글로벌 AI 투자액은 약 2,523억 달러로 10년 전 대비 13배 증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은 현재의 AI 투자를 닷컴 버블의 17배 규모로 평가하며 조기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대기업과 투자자들은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측면이 있지만 상당 부분이 미래 수익 예측에 기댄 과열 신호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일부는 AI 인프라 건설붐을 거품으로 보고 앞으로 1에서 2년 내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구글 CEO는 AI 버블이 터진다면 어떠한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반년마다 AI 컴퓨터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비춰보면 신기술 도입 초기에는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솔로우의 생산성 역설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학습 비용으로 인해 단기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제이커브 초기 지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메일 도입 때 업무 절차가 비효율화된 것처럼 초기 AI 도구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AI가 인력 역량을 보강하여 전반적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I의 순기능은 결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기존 노동력을 보완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겠지만 이는 반복, 인식 업무를 대체하여 비용 절감 및 고용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단순 업무 종사자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AI 기술을 개발 운용하는 전문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는 AI 역량 확보를 한 사람들과 하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AI 관련 주가와 펀드는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올 것인가? 이는 단기간에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앞으로 도입기를 거쳐 성장기, 성숙기가 이어지면서 WWW처럼 우리 생활에 얼만큼 밀접하게 관련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장의 상황과 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정부의 개입과 막대한 자본의 투입은 결국 현재 닥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버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 판단하며 문제가 커져서 터지게 되더라도 자본시장의 밸류가 커진 만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자산을 풀로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걱정하는 만큼의 문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부양책이 동반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